지금 AI가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큰 화두죠. 그래서 AI를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전에 저희가 컴맹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나왔어요. 컴퓨터를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컴퓨터가 모바일로 바뀌고 또 모바일에서 이제는 AI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편한 IT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구글 출신의 그 엔지니어가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물론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레이 커즈와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2029년도에 일반 인공지능이 상용화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요 전까지 저희한테 많은 충격을 줬던 인공지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고가 그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그 4대1로 이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그 AI 세계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처음으로 AI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긴 사건이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AI한테 이긴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는 AI한테 사람이 도전을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라고 하는 그 AI가 그렇게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전에 이미 체스도 컴퓨터에 진 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 확률이 그 다양해서 이것은 예술의 경지다. 기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을 알파고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고가 이긴 사건을 통해서 바둑계에서도 바둑의 이론이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인공지능이 문제가 뭐냐면 바둑은 잘하고 법률은 잘 알고 수학은 잘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면에서 이 인공지능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똑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인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영어도 좀 하고 국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도 하고 물리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면에서도 어떤 거든지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적응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나가는데 인공지능은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계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AGI라고 그래요. 일반 인공지능. 그래서 사람처럼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AGI를 넘어서면 ASI라 그래서 슈퍼 인공지능, 모든 면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9년도에 일반 인공지능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레이 커즈와일이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3년 후에 분명히 일반 인공지능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말을 했던 것이 200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한 번 더 다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엊그제 다시 인터뷰에서 2029년도에 이상 없이 일반 인공지능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관심이 되냐면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코드를 자기가 개선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20살 이상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지식, 지능으로는 더 성장하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재기적 자기학습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고 더 개선된 코드를 만들어내서 그 일반 인공지능이 넘어서면 슈퍼 인공지능으로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회 면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가 어떤 코딩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코딩을 더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계에서도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 인공지능이 해결해 나갈 거고 그래서 사람이 1년을 살 동안 평균 인간 수명이 1년씩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20세까지 산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120세까지 되면 121세가 평균이 되고, 저희가 121세가 되면 122세가 평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이 영생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점을 바라보는 긍정론자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의 뇌가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리 나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전력을 와트로 계산을 하면 한 20와트 미만이래요. 그런데 사람 정도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 돌리려면 한 도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다 합쳐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피지컬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새로운 로봇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시연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로봇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빨래를 개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계란을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은 몇 살 때 하는 거죠? 뭐 5살만 돼도 그거를 다 하고 있는데, 로봇은 아직 그런 거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주 그 힘들어하는 코딩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그런 과학, 논리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사람이 가장 쉽게 하는 공간을 인식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위에서 놓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연 현상, 그런 걸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아직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라고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렇게 특이점이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계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이런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뇌의 그 심피질이 클라우드와 연결이 돼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다운로드 되고 업로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자, 그래서 특이점에 대한 긍정론자들은 2029년 일반 인공지능, 그리고 2045년 특이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주 폭발적인 인공지능을 통한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육체 노동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로봇이 대체가 되고, 그러면 사람은 뭐를 하느냐, 로봇을 통해서 생산된 그런 이 이익을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을 또 며칠 전에 샘 알트만이 제안을 했어요. 로봇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로봇이 생산하는 그런 수익을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샘 알트만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찾아가는 그런 거. 그런 것이 이제 긍정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비관론자들, 회의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론은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전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올해 1월 달서부터 전기값이 많이 올라간 거를 체감을 하시나요? 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돌아가는 그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미국 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그 용량이랑 같은 시기가 왔어요. 그럼 나머지 전력, 데이터 센터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쓰는 모든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다 석유, 석탄을 가지고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가스를 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반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까지 가려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전력들을 어떻게 다 이것을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지렁이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인공지능의 그 발달 속도인데, 그것이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J컵으로 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어떤 거든지 J컵으로 상승하는 건 없다. S컵으로 해서 이렇게 갈수록 어느 정도가 되면 그 기울기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S자 커브를 그리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인공지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S커브에 요 중간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조금 있으면 꺾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여러분은 24시간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사용을 하는지, 가장 손쉬운 예로 여러분 하루에 무엇인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시는지, 공부라든가 책을 읽고 뭐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에 드라마를 한 편씩을 본다든가, 또 릴스랑 쇼폼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본다든가, 그러면서 이 그냥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나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진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 옆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초고속으로 공부를 하는 존재가 있어요. AI죠. AI가 알파고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세돌 구단이랑 대련을 하기 위해서 바둑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몇 달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고 다음 버전이 알파 제로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알파 제로 버전 두 개가 바둑을 두는 방법만 알려주고 계속 바둑 경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새로운 그런 이 경지에 올라가게 됐는데, 저희가 바둑알을 들어서 놓는 그 순간, 그 정도 안에 쉽게 말해서 게임이 한 판이 끝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프린트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문서가 AI에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AS 센터에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AI한테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줘. 여기서 종이가 걸렸는데 이 종이를 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그럼 모델별로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모델별 모든 매뉴얼이 지금 다 AI한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매뉴얼 하나를 찾으려고 저희가 구글링을 하면서 막 대단히 많은 수고를 했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 있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을 해줍니다. 웬만한 것들은. 자, 그렇게 학습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문서를 학습을 할 게 없대요, AI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AI가 만든 문서를 자기네들이 자가 학습을 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를 생산하고 또 학습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AI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관련성이 높은 그 단어들을 묶어서 표현해주는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빨간 다음에는 사과가 나올 확률이 바나나가 나올 확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 관련성의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면 관련성이 높은 것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저희 지식은 저희 뭐 수학에서 보면 이런 곡선 여러분 아십니까? 가운데 평균은 되게 높고 양극단으로 가면 좁아지는 형태,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형태인데, AI가 그것을 뽑아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 가운데 있는 평균이 많은, 관련성이 많이 있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양쪽 옆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만드는 문서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평균적인 문서들만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것이 지금 AI의 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학습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저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이것은 계속 편협하게 중간 평균만 만드는 그런 관점, 일반적인 문서들만 계속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질 높은 그런 문서들이 나올 수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은가? 우리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베팅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한계에 봉착을 했을 때 그 한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넘어서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분명히 지금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력의 문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소형 원자로예요. 소형 원자로를 각 데이터 센터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비해서 전력을 생산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그 원자로를 지으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지나야지 이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류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거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날려서 우주에 날리면 태양열을 훨씬 더 지구보다 많이 받을 수 있고 우주는 극한의 추운 곳이기 때문에 냉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구에서는 물과 이런 자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우주에서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해결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2029년에 AGI, 2045년의 특이점이 온다 안 온다 그걸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급진론자들은 더 일찍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2045년에 특이점이 안 오더라도 특이점이 그때 안 온다고 해서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그런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온다 안 온다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점은 결국에는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